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법률 관련 최고위원장 높은 분입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뭐 조기 대선 이야기에 앞서서 네. 윤석열 파면에 대한 이야기 짧게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이용우 의원님은 헌재에서 보셨더라고요. 네, 예, 국회 탄핵 소추단으로 이제 법정에서 직접 방청을 했고요. 네, 뭐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일관되게 이제 주장을 했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지만은 그래도 들어갔을 떨리죠. 때는 또 이제 긴장감이 좀 감돌았고 당황스러웠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파면 주문 낭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했던 것 같고요. 헌법 재판관을 향해서 네. 그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손가락질은 안 했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이 역사의 죄인이다, 당신들이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작은 목소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작은 목소리. 아, 거기 법정에서 싸우면 또 안 되죠. 법정 소동죄가 이제 걸릴 수 예, 있기 걸릴 수 때문에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네. 좀 굉장히 좀 마지막까지도 황당한 모습들을 그렇게 연출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낭독을 하는데 문영배 소장 대행이 양측을 한 번씩 응시를 하면서 이제 낭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탄핵 결정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들 뭐 이렇게 만족스럽게 평가들을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지점은 사실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지점이 좀 아쉬운데 네네네. 하나는 과연 이런 결정문 이렇게 오랜 기간 썼어야 되는 아, 건가라고 맞아. 하는 부분들. 그건 맞아. 왜냐하면 저는 결정문 딱 낭독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추운 겨울날 그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위원회 분들 같이 이제 매번 저녁이고 낮이고 또는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다녔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계속 이런 걸 뚫고 이제 결정문을 얻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의 결정문을 사실은 낭독은 문영배 소장 대행께 낭독을 했지만 네. 그 결정문을 써내려간 것은 국민들이 써내려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지점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엉뚱한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국회가 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뭔가 좀 이런 계엄 선포의 하나의 배경을 마치 제공한 빌미를 준 것처럼. 양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또 뒤에 또 이어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의 인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또 그 책임을 일방한테 돌릴 수 없다 이러면서 또 아무튼 막 이렇게 그 지점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좀 복잡 다단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을 싹 드러내면 오히려 그냥 수미일관 일관성이 있는 결정문이었는데 네. 그 지점이 조금 굉장히 좀 아쉽다. 아쉬운 아쉽다. 지점. 예. 네. 우리 의원님은 어디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저는 국회에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두 가지가 똑같아서 제가 웃은 거예요. 아.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고 국회 부분은 제가 그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10시에 나갔는데 맞다. 11시에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왔는데 그때 이거 사족이다. 국회에 관한 언급은. 그리고 아마도 저것을 강력하게 그 보수 쪽 헌재 재판관들이 요구해서 넣었을 거고 이것이 두고두고 국힘에 의해서 악용될 것이다. 네. 그래 진짜 악용했어요. 권성동 의원을. 그 부분을 톡 찍어서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써먹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예, 논객들은 그 얘기만 써먹고 있어요.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웃고 있었고 그래 네. 입 벌리고 보고 있어서 그게 또 웃어서 네. 웃고 있어요. 이용호 의원이 원래 명쾌하게 말하는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아. 네, 아주 딱 제 스타일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 파면 전에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우리가 많이 기댔잖아요. 제 차장님 그때. 네, 맞아. 최민희 의원님 진짜 의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많이 빨리 자랐네요. 예, 되게 빨리 자라요. 아니, 어려서 그래요. 설마 벌써 그렇게 자랐을 수 아니, 젊어서 워낙 젊어서. 예. 젊어서. 네. 금방 잘합니다. 맞습니다. 요거 잠깐 좀 얘기를 한 번 하고 가야겠네. 제가 그 조국 혁신당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매불쇼 구독 취소한다고 난리인데 저는 구독 취소하는 거는 괜찮죠. 모든 다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로 나는 분산되는 게 싫어요. 저도 그래요. 예, 여기서 네. 하면 또 그 얘기로 막 되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정말 가장 나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신장식이랑 친해서 뭐 전혀 안 친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무도 안 만나요. 그냥 나름대로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겠지. 나는 그걸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기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까요? 파면에 대해서 혹시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있을까요? 이번에 민주당이 쭉 대응해온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이 열심히 한 부분은 뭐 모두가 칭찬받아야 되지만 아쉬운 대목이 두 군데 있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그 한덕수 탄핵 시기가 2주 늦어지면서 네. 국민들을 2주 동안 더 길거리에 머물게 했다. 아. 왜냐하면 한덕수는 절대로 연정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부에 중견 정치인들 그리고 한덕수와 일을 같이 해본 분들이 한덕수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고 또 사실은 무리 없이 가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탄핵의 시기를 2주 늦춘 부분 이게 저희의 실수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8대0 파면이 너무 당연한 거다. 네, 그렇게 그렇죠. 될 거다라고 계속 안이하게 있는 것 또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내란 수계가 구속 취소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 취소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서영교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내가 계속 추적하다가 놓쳤는데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래서 그거인데 그리고 사실은 3월 26일 이재명 대표 그 무죄 선고 날 네. 그 오후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 신뢰받는 소스로부터 상황이 어렵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이. 예, 그리고 동시에 믿을 만한 소스예요. 아주 믿을 만한. 그래요? 그 상황이 믿을 만하다는 건 5대3이 아니고요. 5대0 고착이다. 5대0. 입장을 표현 안 하는. 입장이 없다. 예. 예, 요런 입장이 있고 그럼 그다음에 확실히 지연이네, 지연 전술. 예, 그래서 4월 18일까지 정말 안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에 떨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의 초선들이 4월 18일까지 안 한다고 보고 우리가 치고 나가겠다. 그래서 정말 자율적으로 치고 나간 건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 전략 확실했고 그건 그 확실했고. 지연의 최대 지점은 4월 18일이었고 그리고 타협해도 빨라야 4월 1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4월 4일로 된 것은 이제 민주당이 그때 정말 다 같이 이거 어떡하지? 위기의식을 확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 단결해서 각자 심지어 움직이지 않던 다선 의원들까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개인적인 인맥을 풀 동원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빛났던 한 장면은 이런 보고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대표에게도. 그리고 대표도 그 소스와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안 좋은 소식.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낙관적인 보고가 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로서 결단을 해야 되죠. 행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대표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되게 정중한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네. 페이북에 올렸고 그리고 뒤로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상황을 파악해라.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초선 의원들에게 치고 나갔을 때 사실은 그 8대0인데 왜 이러냐 이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대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라. 네. 그래서 정말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도 당연한 건 없더라. 네. 예, 우리가 보기엔 사실 그 판결문 너무 당연한 맨날 우리가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 무슨 게 시간이 오래 맞아. 걸려. 예, 그렇지만 제가 파악한 정보 중에 하나는 그 국힘 쪽 윤석열 쪽은 자신들이 임명한 추천한 법관에 대해서 정말 수시로 전화해서 압박하고 수시로 음으로 양으로 압박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원칙을 너무 지키다가 네. 예,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안이하게 하지 않고 네. 긴장해서 조기 아유. 대선도 치르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 네. 저도 파면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덧붙이겠습니까?
오늘 그 소외 뭐 얘기하라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뭐 개헌 때문에 다 베렸어요. 네. 다 나보고 난리네. 다 나보고 난리야. 아니 갑자기 짜증이 나서 우리 두 분한테 하나만 좀 화를 좀 내겠습니다. 뭐냐면 개헌 논의 예. 또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니. 제 입장이 맞. 아니 그냥 저 이거 하나만 좀. 예. 지금 내란 종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잖아요. 그들끼리 갈등하지 않게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물밑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연근 다음에 시민들한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이 시민들끼리 다 갈등하게 만들어 놓고 체육이 약간 적폐라고 하니까 아니 왜 이게 체육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왜 체육 내가 윤석열 관저로 들어가래 나보고 뭡니까 이거 지금 아 진짜 근데 갑자기 최욱 씨한테 왜 체육 씨한테 왜? 아니 이게 짜증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냥 화나- 좋아서 네, 믿어서 화나니까 편하니까 이제 최욱 씨한테 화살이 네. 나는 거예요. 아니 물밑에서 좀 그런 거를 그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연글면은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잘 안 되면은 거기서 더 숙성시키거나 네. 그렇게 해야 시민들끼리 갈등이 없지 너무 갈등이 심하네. 그 탄핵 소요. 탄핵 소요. 요거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거는 한 몇 마디로 몇 마디로 정리 가능합니까? 네. 아 대단하십니다 확실히. 네. 탄핵 소회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23일 동안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파면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했던 얘기들 그 무수히 많은 이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4대 4부터 아, 시작해서 너무 5대 3까지 많았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각하 기각 주장들 네. 그 지점을 지금 저는 결정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어요. 꼭 다시 한번 도대체 이 결정문을 보고 나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그렇지. 정말 주장했던 것들 다 떠올려 보시면은 뭐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내란죄는 내란행위로 바뀌었으니까 국회 의결 없이 했으니까 그건 각하 사유다. 뭐 등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뭐 등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각을 얘기한 사람들은 완전 그냥 빵점이고 네. 각하를 얘기한 사람은 그나마 한 1점, 100점 만점에 한 1점 정도. 저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기각 의견을 갖고 있었던 재판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극우 세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책임 있는 그때까지는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 여당의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고 선동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주구장창 내뱉어 놓고 결정문 딱 나온 뒤로는 입쓱 닫고 나 이제 결정 모르겠어. 그렇지. 이게 정말 그래서 너무 저는 무책임해. 이런 지점들을 두고 계속 확인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십니다. 네. 결정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2부에서 네. 정준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 애들 오늘 다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꼭 짚어 예, 주시고요. 오늘 다 짚어요 그거. 예. 그다음에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8대0 만장일치 파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8명의 재판관이 다 통일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0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라고 평가를 아, 하고 좋은 평가입니다.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씩 떼서 보더라도 각각이 다 탄핵 소추 의결 사유고 파면 사유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번의 탄핵과 5번의 파면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짓을 벌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말 그렇게 나서가지고 저기 실드 치고 뭐 이게 뭐 각하될 거니 기각될 거니 정말 참을 수 없는 법률가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네.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하면 이게 이제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탄핵 사유 파면 된다라고 네. 했던 건데 사실관계 인정한 거를 쭉 종합을 해보면 내란이 저는 있었다는 거지. 헌법재판소도 이 내란 행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에도 이 헌재 영향을 미칠 결정문이 것이다.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 지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증거법칙 얘기에서 보충 의견이 일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지점에서는 이견이 안 나왔냐면 말하자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내란죄 수사권 문제 이게 네.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네. 만약에 헌재가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돼서 의문이 있거나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했던 수사 자료들도
헌재에 와 있거든요, 많이. 네. 그 부분들 증거 채택 못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인정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다 증거 채택해가지고 사실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건을 인정한 전제에 의해서 판단들을 아, 해들어갔다. 네. 저는 그 지점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 예. 아유, 소원 푸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리 네. 깔끔하셔.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어. 그 개헌하고 짧게 정리하면 그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가상의 정당을 만들고 거기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의미는 알아 너? 지금 어떤 논쟁이 있는지? 뭐 연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야권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 치러지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란 세력을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야권이 있잖아. 네. 이 야권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경선을 치르자는 거야. 다 넣어서? 다 넣어서. 아.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예, 그런 의미야. 아, 오케이. 그거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각 야당에서 각자의 후보들을 선출을 하고 일정한 선거 국면에서 뭐 단일화를 야권 후보 하든지. 단일화 이런 네.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당별로 후보를 선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다 열어놓고 다 함께 그냥 거기서 한 명을 선출하자 이런 의미인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당원 주권하고 죄송한데 정교조 저 선배님이 하시려고 아, 하는데. 그거를. 아니 이거는 아까 당원 주권은 또 다른 거라.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걸 왜 주장하느냐? 네. 이재명의 기득권을 깨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 지지율이 30%에서 40% 사이잖아요. 어떤 거는 양자택이라서 50%가 넘잖아요. 근데 보통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그 기득권을 다 없애고 아무나 와서 투표하게 하는 거예요. 예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작은 정당에서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 시간이 없고 전제를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 역선택 방지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게 이제 그 국힘하고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넓게 하면 어느 날 한 날을 정해요. 그래서 국힘은 국힘 후보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는 우리 야당 쪽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해야 원래 의미가 실현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날짜를 다르게 하면 예를 들면 특정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거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게 되면 경쟁 결과가 왜곡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될 게 역선택 방지법.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토론할 게 많은 것을 60일밖에 대선이 안 남은 이 시점에 던진 건 굉장한 무리이고 네. 그리고 그냥 국민들의 뜻대로 이번 대선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저의 짧은 생각이거든요. 이걸로 자꾸 논쟁적으로 가서 굳이. 네,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예, 예. 내란 종식을 하는데 솔직히 그 또 이 얘기하면 또 나 뭐 다 구독 취소하고 난리 나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란 종식 세력이 단 하나의 힘이라도 우린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논쟁거리 때문에 지금 뭐 조국 혁신당 꺼져 사라져야 될 땅이야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 조그만한 힘이라도 합쳐야지 왜 그렇게 가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자체적으로 저렇게 정리가 되면은 네. 뭐 그게 가장 좋을 테니까 뭐 나까지 나서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제 예, 생각이었습니다. 잘하셨고요. 이게 네. 분열의 요인이 되는 건 지금 최대한 그거는 절제해야 옳지 되고 않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 공부할 때 어떤 무신 정권의 잘못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세력을 일소하지 않으면 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고 개헌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온통 개헌하냐 마냐로 하루 종일 의원들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그거 토론할 때인가요?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재구속시키냐? 네. 지기현을 어떻게 압박하냐? 그렇지. 김건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이런 거 최혜병 특검은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헌이 던져지면서 분열 요인이 됐다. 예. 이것부터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네. 된다. 의원님 네,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좀 액자에다가 담아서 한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개헌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분열 요인이 된 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의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헌특위 구성하면요. 거기에 국힘도 들어옵니다. 근데 국힘이 오늘도 뭐라 그랬는데요. 어제 오늘. 이게 이재명 심판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 척결, 네, 그리고 민주회복 이게 기본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네. 그래서 이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세력 정치. 척결입니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개헌 얘기 나오니까 네. 한동훈이가 네. 바로 또 한동훈 입장 냅니다. 어. 잠깐 좀 보여주세요. 한동훈이 이런 자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3년 임기 단축. 당연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개헌 얘기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아유, 정말 어제 속상합니다. 이 얘기 다 썼습니다. 저쪽은 이 테이블을 만들면 거기에서 이재명 악마화 네. 마이크 잡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될 것 같으니까 3년 임기 단축하는 걸로 계속 물을 흐릴 거다. 그 글을 제가 페북에 올리면서 내가 쓴 이 글이 보수 언론에 그대로 나갈 거다. 그래서 내가 미리 쓴다. 왜곡되지 않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은 딱 하나 분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걷어들이셔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개헌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이게 첫 네. 번째 입장이고요. 뭐 입장 영상이 있거든요. 네, 아, 영상 잠깐 그럼 보고 오겠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지요.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화내는 이유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논의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 내란 종식 쪽으로 지금 모여진 민의를 흐트러뜨리고 싶어하는 걸 국민의힘이 들고 나오거나 보수 언론에서 들고 나오면 들고 나와요 지금. 나오는 텐데 네. 그거를 일거에 쳐내면 되는데 왜 이게 민주당의 출신인 우원식 의장이 들고 나와서 그거는 밑밥을 깔아준 그런 결과를 그게, 지금 가져온 그게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당장부터 언론들이 이제 마치 이 다수의 많은 여론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개헌을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써대는 보수 언론들이 생기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화들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네. 대표 현명하게 대치하는데 그거를 마무리를 하려면요 우원식 의장부터 바꾸서 다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 네. 그거는 또 다른 쟁점인데 뭐 예. 그거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60일 안에 그 대선 투표하고 동시에 이 개헌을 진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저는 이제 그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보는 게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뭔가 뭐 번개불에 콩 먹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급하게 꼭 해야 될 어떤 필연성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데 국민적 의견과 논의들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네. 60일 안에 정해진 일정을 못 박아두고 거기에 무조건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 자체도 좀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뿌리 깊고 너무 굉장히 광범위해. 넓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헌재에서 파면 결정 됐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그렇지 이렇게 않아.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한덕수, 뭐 최상목, 심우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하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내란 세력의 어떤 이 뿌리 깊은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맞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또 마련해 아유, 나가는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는 과정으로서의 대선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떤 분산 어떤 의제가 던져져 가지고 일단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좀 어쨌든 조기에 좀 차단하는 어떤 선을 좀 그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만 긋고 가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게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게 있다. 두 개가 있다. 아, 개혁 요건은 국민투표법. 아, 그거 개정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5.18 정신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요 부분은 다 동의하지 않겠어? 그래서 동의되는 것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이재명 대표는 3년 임기 단축.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그게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이런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렇게 제안을 네. 한 거고 그 3년 임기 단축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는 네, 겁니다.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말할 필요는 없고 제가 네. 그 말씀 아까 드렸던 이유는 뭔가 이걸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선을 잘 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프레임을 짜려고 할 거니까 그거 이상으로 저거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행동들을 민주당이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될 법 마흔형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미치고 미적미적 되는 게 있으면 주저하실 필요 없이 더 강한 모습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아니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강경파입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도 뭐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용은 상식파입니다. 강경파 아닙니다. 네. 저는 최강경파입니다. 그거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도 불안해들 하셔서 지금 댓글 네. 난리가 났어요. 너무 민주당이 걱정도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21대 민주당과 22대 민주당의 차이는 지금 제가 밤새 얼마나 문자 폭탄을 받았는지 그냥 네. 핸드폰이 그냥 그 지금 순간 난립니다. 마비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탄핵하고 하루 정도 좀 쉬려고 네, 일요일 날. 예, 그러니까 있는데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낼 저는 자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있어 네, 있는데 조금 나는 욕심을 내자면 그래도 내란 세력 종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는 막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나는 그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자제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자제하세요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자제하고 네, 싶다. 훌륭하신 태도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22대 민주당은 그런 메시지를 다 읽는다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 의원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만나는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는 오늘 그 방송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야 했었거든요. 되는데. 예, 이진숙 EBS 사장 때문에. EBS 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파 제어가 문제. 제어가 그거 문제를 지금 걱정되시죠? 이진석이가 그 아. 이인체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MBC 아주 위태롭습니다. 과방위가 다음 주에 과방위 열 네. 거고요.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